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 USD 마켓에 지금 이게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비트렉스의 디지바이트가 이제 USD 달러 마켓에 등재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1월 17일 날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트위터에서 이제 캡처를 했는데, 디지바이트 같은 경우도 제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진짜 나쁘지 않은 코인이고, 이 코인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디지바이트 그쪽인데, 여기 보시면은 5년 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5년 된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자기네가 뭐를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디지바이트도 중장기로 보유하거나 홀딩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비트렉스의 달러 마켓에 등재된 거에 관해서는 저는 좀 의미 부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소유를 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건 디지바이트를 이제 막 홀딩하거나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선택을 나쁘지 않게 하신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현재 시세가 그리 재미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트위터상의 트레이더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도 좀 약간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보셨을 때, 지금 만약에 이번 주 안에 만약에 어느 정도 3,750불이나 어느 정도 지지에서 반등을 못하면 3,100불대로 떨어질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까지 하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에서는 3,100불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마지 노선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막 2,100불대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건 무리수고, 많이 떨어져 봐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3,100불에서 3,000불이 마지 노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고, 여기를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보이시죠? 이쪽 부분에서 보시면 한 번에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세게 상승을 하면서 커벤핸들로 따졌을 때는 오른쪽 상부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갈 거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만약에 이번 달 말에 벡트 거래소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 아니면 다음 달 들어서 중국에서 어떤 제스처를 분명히 2월 15일 날 낼지, 아니면 경제 문제가 뭔가 터져서 그런 어떤 모든 문제 것들이 이제 트리거로 작용해서 3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움직임이 분명히 크립토 마켓에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도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더 중에 한 분인데, 자기가 이제 요 근래에 SNT라는 스테이트 네트워크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코빗에도 상장이 됐었고, 그리고 이 코인을 뭐 스캠이다 이런 의혹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그래프를 쭉 보시면 저점을 이제 갱신해가지고 지금 거의 하단부에 거의 밀착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저도 요즘에는 좀 관심을 많이 갖는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SNT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뭐 스캠이다 말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을 필요는 없고, 개발진도 괜찮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를 자기의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에 추가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폴로니엑스 거래소에서 이제 트레이딩 뷰를 자기네가 이제 인터그레이트 했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에선 뭐 컨퍼런스도 하고 여러 가지 막 그런 걸 계획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막 마케팅도 하지만, 폴로니엑스도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 중에 이제 다른 쪽에서 붙여가지고 하시는 분도 많고 하지만, 트레이딩 뷰를 폴로니엑스 측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마련을 했다,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거래소를 이용하실 분들은 바이낸스도 괜찮지만 폴로니엑스도 제가 봤을 때는 예전보다는 아마 서비스가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바이낸스보다 직원이 아마 적긴 하겠지만, 어쨌건 폴로니엑스에서도 뭔가 움직임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한번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트론 파운데이션인가 거기서 이제 찾아낸 건데, 빅터 레드첸코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트러스트 월렛의 CEO면서 파운더예요. 근데 이 사람이 컨퍼런스라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데, 이제 1월 17일 날하고 1월 18일 날 열리는데, 컨퍼런스에서 뭔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 트윗을 리트윗을 한 게 사실 바이낸스거든요. 근데 바이낸스가 이번에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거기서도 사실
트론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메인 서포터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관계에 관해서도 알아두시면 괜찮고, 트론도 저도 괜찮게 생각하는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홀딩 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90% 이상 물려가지고 막 20분의 1토막 나신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좀 약간 무리수가 있겠지만 저는 다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는 다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투자하신 그 금액대 이상까지는. 그래서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실 단계는 아니다. 근데 지금 손절하시거나 어설프게 좀 약간 트레이딩을 잘못하시면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거의 바닥 가격이라서. 예, 그래서 어쨌건 모든 트론 보유자들 분께서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블랙록이라는 아마 그런 회사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전 세계적인 거대 투자금융사죠. 거기서도 이번에 60%나 되는 손실률을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뉴스가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뭐 이게 미중 무역전쟁 때문인지 아니면 뭐 브렉시트다 뭐 그것 때문이다 아니면 뭐 트럼프가 이런저런 정책 노선을 혼선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막 이런 사람들 말이 많긴 하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오늘 갑자기 주식이 오르긴 했어요. S&P하고 뭐 다우나 아니면 나스닥도 다 오르긴 했는데,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또 중장기로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잠정적인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전 세계적인 투자 자문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식으로 블랙록 같은 경우도 60%나 되는 손실률을 봤다라는 거에 관해서 이제 현물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고, 또 이제 어떤 애널리스트가 예견을 한 건데 2019년에는 이번 연도 말까지는 어느 정도 가격을 비트코인이 이제 리커버리 할 거다, 다시 회복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인베스코사라는 데가 있는데, 인베스코사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 봤을 때는 중국이 아마 괜찮게 아마 이 올해는 흘러갈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무역 전쟁이 이제 발발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자기네들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투자를 계속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미국 외신에서 사실 한 거죠. 예, 그거에 관해서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유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들로 인해서 2019년에는 암호화폐 그쪽 자산이 붐이 다시 일어날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라이징을 한번 할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에 가만히 보면 핵심 내용이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는 해외로 반출되는 자금이 각 개인이 5만 불 이상을 넘지 못하게 사실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2018년도에도 되게 많은 5만 불 이상 되는 많은 자금들이 해외 부동산을 많이 사거나 해외 주식에 투자가 됐거나 해외 금융자산으로서 이렇게 환전돼가지고 많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거에 관해서도 중국 정부에서도 사실 알고 있긴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묵인을 했는지 하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것도 하나의 기회다라고, 오퍼튜니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암호 자산에 투자하는 거에 관해서. 근데 중요한 게 달 안에는 분명히 중국 자산이 분명히 움직여서 불런에 업그레이드 되는 거에 관해서 이바지를 분명히 할 거다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뉴스는 아마 크립토피아에서 해킹된 그런 자금들이 있는데, 그 자금이 바이낸스 쪽으로 빠졌나 봐요. 근데 바이낸스에서 그 자금을 묶어놨대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이 뉴스가 이제 말해주는 건데, 뭐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바이낸스나 큰 거래소로 분명히 들어갔다가 아마 다시 환전이 되는데, 그게 바이낸스가 될 수도 있고 폴로가 될 수도 있고 한국에는 빗썸이 될 수도 있고 업빗도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거래소들과 거래소들끼리의 어떤 그런 움직임 같은 것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해커들은 좀 약간 이런 측면에서는 좀 다른 식으로 아마 운영을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근데 그리고 이따가 이제 경제 뉴스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또 다시 드릴 건데, 오늘 이제 새벽부터 해가지고 다우존스가 되게 많이 이제 부스트업 됐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제 9%나 상승했고, 여기 나와 있는 뉴스 속에 있는 내용 보면 JP모건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금융회사들이 되게 많이 이제 상승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그냥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 뉴스는 이제 그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나온 뉴스인데, 이제 서울에서 블록체인을 베이스로 한 어떤 그런 행정 등록 시스템에 관해서 한국 정부가 등재를 했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사우스 웨스트 서울이라고 나와 있고 앞에 보면은 영등포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영등포 자치행정구에서부터 먼저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거고 전역으로 아마 확산이 될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서울에서도 먼저 하고 경기도로 퍼지고 그 다음에 아마 밑으로 점진적으로 아마 내려가겠죠. 그래서 한국도 여태까지 그냥 이거에 관해서 되게 묵인하거나 아니면은 닫혀놨다, 문호 개방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일련의 어떤 세계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지 뭐 한국만 움직인다 아니면 중국만 오픈한다 아니면 미국 자본만 오픈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일시돼서 동일한 흐름으로 아마 분명히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자체를 비트맥스가 요즘에 되게 많이 이런저런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뉴스는 비트맥스 리서치에서 ICO 팀이 거의 13억 달러를 뱅킹한 것으로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무슨 내용이냐면 회사의 연구기관인 비트맥스 리서치가 작성한 이 연구에서 비트맥스는 초기 코인 오퍼링 그러니까 ICO죠. 약 240억 달러를 모으고 있으며 프로세스에 대한 책임이나 투명성 없이 이러한 회사가 많은 돈을 벌었다 어떤 그런 내용인데 더 이제 웃긴 건 ICO에 관해서 이제 제가 조심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 모든 ICO가 허공에서 완전히 130억 달러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실제로 더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ICO는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에 대한 약속뿐이었으며 과장된 투자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심하게 투자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24억 달러의 USD가 모아졌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순수익이었다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절반 이상의 돈을 자기네가 가져갔고 손실 났다고 해도 어차피 그거는 전체 마켓이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쭉 줄어들어서 지금 많이 하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건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자기네들이 챙겨서 밖으로 빼돌렸다 이런 얘기가 이번에 조사가 된 것 같아요. 보고서는 ICO가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ICO가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은 믿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끝납니다. 결론은 기업가가 돈을 모으기가 얼마나 쉬운지 기억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잃어버린 돈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할 것이고 그렇게 빨리 ICO가 부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ICO 시장이 다시 붐업되긴 되게 쉽지 않을 거고 진짜 확실한 뭔가 펀더멘탈이 있거나 실물 자체가 있거나 어떤 그런 기획력이 확실하지 않은 어떤 그런 ICO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기꾼으로 몰려가지고 철컹철컹 될 확률이 올해부터는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미국 투자자는 베어 시장으로 인해 그러니까 되게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넘었죠. 지금 이제 베어 시장으로 인해 17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거에 관해서 뭐 신고를 안 한다 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작년에 어느 정도 수익을 많이 본 사람 중에도 신고하겠다고 한 사람이 50%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50%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아마 이 조사가 나왔는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세제가 지금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도 있지만 시장 참여자 같은 경우는 낼 돈이 없죠. 솔직히 20분의 1이 돼버리고 30분의 1 토막이 나버렸는데 거기다 대고 누가 무슨 뭐 세금이 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막 그런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러시아에서 뭐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 안 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진위에 관해서 막 혼선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뉴스에도 보시면 러시아 총리가 변동성 암호화폐 매장할 명분 아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나 아니면은 CCN이나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나 거기 지금 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암호화폐 산업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형세는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사항 중 하나다라며 지난 1년간 암호화폐에 나타난 변동성은 매우 크지만 이는 암호화폐를 매장시킬 만한 명분은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총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에 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지금 시점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비트맥스에 관해서 말이 되게 많아요, 지금. 트윗상에서도. 그래서 비트맥스 계정 폐쇄는 기존 절차, 당국 요구와 무관. 2015년부터 모든 미국 계정을 폐쇄하고 있으며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CFTC의 규제에 따라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지금 지난 15일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비트맥스가 캐나다 금융관리 당국의 규제로 인해 미국 및 캐나다 퀘벡주 사용자들의 계정을 폐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래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라고 이렇게까지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비트맥스 측에서 법적으로 뭔가 정부에다 뭔가 반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아마 뉴스로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아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쉽사리 사라질 거래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맥스 같은 경우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트고가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과 파트너십 체결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출시라고 나오잖아요. 비트고가 미국 정부에다 이제 승인을 받은 게 커스터드 서비스를 받은 게 4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에 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 서비스에 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OTC 마켓하고 되게 관련이 되게 깊은데 시세에 움직임을 주지 않으면서 고래들이 아마 물량 확보를 할 수 있는 문호에 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아마 움직임을 나타내기 시작한 뉴스라고 봐야 하거든요. 이 뉴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공동 출시했고 이를 통해 비트고를 사용하는 기관 투자자가 제네시스 플랫폼을 통해 전통 금융시장의 속도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됐다라고 나오죠. 가운데 쪽에 보시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아마 이 뉴스가 화두가 될 텐데 벡트 거래소에 관해서 지금 말이 되게 많잖아요. 의견이 분분하고. 근데 벡트 기관급 거래 위탁 종합 솔루션 구축 예정 뉴욕 증권거래소 운영사인 IC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 벡트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기관급 거래 위탁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 솔루션을 구축해 실물 인수도 방식의 디지털 자산 거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그런 식으로 아마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움직임이 얼마 전에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 RCG 인수도 그렇고 움직임을 서서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반향성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뉴스에 보시면 LG CNS가 이더리움 기업 연합 가입 기술 개발 가속화 연합뉴스에 나왔나봐요. 그래서 LG CNS가 최근 이더리움 기업 연합에 회원으로 등록, 세계 빅3 블록체인 컨소시엄 가입이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이 연합에 사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막 이더리움이 하락해 있다고 그래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콘스탄티노플에 관한 것도 좀 약간 딜레이 시킨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조속히 잘 마무리를 할 것 같고 마곡 LG CNS 본사를 블록체인 사업 추진의 메카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고 LG CNS는 지난해 7월부터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 하이퍼레처에 참여했으며 2017년 5월에는 금융에 특화된 컨소시엄 R3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래서 R3하고 협약을 맺었고 이더리움 연합인 EEA에도 등록을 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LG 같은 경우도. 이 뉴스도 보시면 아까 한국에서는 영등포구에서 공공분야 블록체인 도입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왔고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도 공공분야 블록체인 도입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점진적으로 스무스하게 다 전 세계가 아마 이루어지지 어느 나라 먼저 치고 나간다고 생각을 안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런 뉴스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라스베가스의 시정부가 주민생활 서비스 개선 위해 공공 분야의 블록체인을 도입할 것이 라고 계획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마이클 셔우드 총괄은 현재 당국은 각 분야의 블록체인 도입을 앞두고 여러 전문 기업 및 기관과 제휴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 중에 있다고 여기 말이 나왔다는 얘기가 알고 보면 지금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잠정적으로 한 발 물러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지금 잠정적으로 약간 위축되어 있는 단계인데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순간에는 다 앞으로 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협의 중에 있다라고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준비 과정이 끝나고 어떤
대중들하고 어떤 딜이 끝나거나 아니면은 개발팀하고 뭔가 계획이 차곡차곡 뭔가 다 메커니즘이 완성된다면 저는 결국에는 다 모든 것들이 다 앞으로 치고 나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선도적으로 아마 앞장서는 거는 암호 자산이 분명히 어떤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해서 거기서 빠져나온 돈들이 이 사업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상승을 분명히 몇 년간에 6년, 7년 뭐 10년 이상간에 그렇게 상승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뉴스가 사실은 없었지만 오늘은 뭐 하늘이 그렇게 뿌연 것 같진 않은데 예, 오늘도 즐겁게 건강하게 하루 보내시고 특히나 이제 겨울이 지나기 전에 감기들을 다들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예, 다른 뉴스에선 이제 경제나 아니면 한국 매체에 관한 그런 뉴스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